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리라는 거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시점에서 제가 계속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포인트들을 같이 제각각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수가 이제 있고요. 1, 2, 3, 4 땡땡땡. 그리고 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땡땡땡 이외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땡땡땡이 있다고 믿고, 제가 여기서 믿고라는 표현은 의심하시라는 의미에서 믿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정수까지 포함하고 있는 유리수라는 게 있어서 얘네들은 어떤 비율로 표현이 되는 그런 숫자들. 그 어떤 뭐 2분의 3이나 마이너스 5분의 4나 뭐 이런 숫자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그 혹시 이제 영미권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유리수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이걸 rational number라고 합니다. 그리고 rational이 합리적인 혹은 이성적인 그런 의미로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어가지고 처음에 왜 유리수가 합리적인 숫자인가 했는데 그게 그냥 레이셔의 형용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율로 표현되는 그 숫자를 그냥 지칭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정수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수라고 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수로 표현이 될 수 없는 어떤 스퀘어 루트가 이제 루트이나 파이 같은 숫자들이 있다라고 저희가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이 편하신가요가 질문이에요. 그 편하냐라는 질문의 포인트는 이 그림에 대해서 얼마나 그 타당한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이제 있느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저희가 10년 이상을 이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놓고 보면 제가 뻔해 보이지만 뻔하지 않은 문장들을 몇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의 집합. 정수의 집합은 자연수 집합보다 크다. 크다라는 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거는 애매하지만 그냥 오히려 이제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직관적으로만 어떤 이제 각자가 설령 이제 어떤 곡해를 해서 해석을 할지언정 그 정도로만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의 집합은 자연수 집합보다 크다. 그럴 듯해요. 그림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유리수 집합은 정수 집합보다 크다. 그것도 그렇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거를 연결지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집합이라는 건 뭡니까? 기준이 명확하게 선언이 되어 있는 거를 토대로 거기에 만족하는 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그거가 문제가 있다는 걸 봤어요. 기준을 이상하게 주면 뭔가 이도저도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게 명확하게 선언이 안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저희가 한 가지를 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친숙하게 본 그림에서 이거 당연히 자연수 집합이 정수의 부분 집합이고, 이제 단어도 좀 다 아시는 거니까 쓰면 정수 당연히 유리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당연한. 그리고 혹시나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하면 아마 어떤 이제 우스갯소리나 이제 비웃음을 당했을 거예요. 뭐 그런 거를 질문하고 있느냐. 질문해야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첫 번째. 보신 적이 있겠지만 노트 공부를 하셨으면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어떤 이제 어떤 직관을 어떤 대체하는 상황들이 실제로 수학적으로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뭐를 보일 거냐면 자연수 집합과 정수 집합이 사실은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하냐라는 것도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논리를 살펴보죠. 그래서 자연수의 집합은 적어도 짝수의 모임과 홀수의 모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짝수라는 거는 2 곱하기 어떤 수꼴로 표현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2, 4, 6, 8 보통 이제 0을 자연수로 넣는 경우인데 저희는 1부터라고 그냥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수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어떤 게 아니라 거기다가 1을 언제나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 3, 5, 7, 9 이렇게 쭉 가는 거를 지칭하고 있는데, 그 논리를 보기 전에 지금 계속 수학적인 기준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2, 4, 6, 8 땡땡땡이라고 한 표현과 1, 3, 5, 7, 9 땡땡땡이라고 한 표현에서 기준은 명확해야 됩니다. 여기서 애매모호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로 명확한 기준을 준 적이 있는지. 자, 그래서 짝수의 경우 0도 그냥 이제 일단 정수에서 시작하니까 생각을 하면 0은 2 곱하기 0입니다. 그거 일단 자명하다고 할게요. 그래서 2 곱하기 0에 이 보라색에 있는 0은 0으로 보낸다고 하고요. 2는 2 곱하기 1이니까 이건 1로 대응을 시키고, 4는 2 곱하기 2니까 2로 대응을 시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짝수는 2 곱하기 n이니까 그 n으로 대응을 시키면, 보면 자연수 중에서 짝수는 물론 지금 0을 제가 노트에는 포함시켜놨잖아요. 0을 그냥 만약에 배제한다고 하면 이제 각 짝수들은 1, 2, 3, 4 땡땡땡으로 잘 가죠. 그렇죠? 그리고 홀수라고 해보죠. 홀수는 1의 경우는 2 곱하기 0 더하기 1이에요. 계산되시나요? 그러니까 2 곱하기 0은 0이니까 0 더하기 1이니까 1인데,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이 1이 나오니까 그 1을 음수를 취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보내주고, 3은 2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이 1에다가 지금 보라색으로 나온 숫자 1에다가 하나를 더한 다음에 음수를 취해줘요.
그러니까 아까는 0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마이너스 사인을 매기고, 지금 보라색이 이제 1은 1을 또 더해서 마이너스 사인은 마이너스 2가 되고, 5는 2 곱하기 2 더하기 1이잖아요. 4 더하기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라색의 2에다가 1을 더해줘서,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를 씌워주면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이제 눈에 보이실 거냐면, 일반적으로 2n 플러스 1꼴의 어떤 홀수들은 2 곱하기 n 더하기 n이니까 이 n에다가 1을 더해서 마이너스 사인을 빼켜주면,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짝수는 그리고 지금 모든 대응되는 그 원소들이 다르죠. 지금 같은 대로 대응되는 건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게 자명합니다. 그리고 짝수는 분명히 양의 어떤 0이, 그러니까 음수가 아닌 정수로 대응이 되고요. 0도 그냥 포함시킨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이제 홀수의 경우는 음의 정수로 대응이 1대1로 되죠. 맞나요? 다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저희가 아무렇게나 정수를 뽑아내면 방금 한 대응 방식에 의해서 그 녀석에 대응되는 자연수를 저희가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임의의 자연수를 뽑아주면 그 자연수에 대응되는 정수가 있고, 그게 말 그대로 1대1로 다 대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대응을 시켜주면. 혹시 이 설명, 혹시 이제 질문이나 코멘트 이제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주장한 것은, 자연수와 정수는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1대1로 하나씩 각각 다 대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랑 비교해 보십시오. 자연수는 정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방금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냐면, 자연수랑 정수가 1대1로 대응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1대1 대응을 할 때 정수 중에서 의미 아닌 정수도 포함시켜서 1대1 대응을 시켰느냐? 시켰습니다. 맞죠? 자, 이제 슬슬 이제 어떤 불편함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으니 계속 불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전혀. 자, 두 번째 질문. 유리수집합은, 이제 슬슬 이 그림이 의심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 유리수집합이 정수 당연히 포함한다가 여기서 그 당연히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도 좀 해보죠. 유리수집합이 정수집합보다 크지 않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일 것이냐. 정수와 유리수도 사실은 1대1 대응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를 이미 알고 있냐면, 자연수와 정수의 1대1 대응을 우리가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제 계속 그런 식일 거지만, 생각해 보실 포인트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들은 아마 이게 즉흥적으로 해소가 되면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다 해보셔야 되는 포인트들입니다. 그거는 개개인께 맡기겠고요. 그래서 역시 정수의 집합도 유리수의 집합과 1대1 대응이 되는 거를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문이과를 막론하고 수열이라는 단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 어떤 배경 지식으로 전제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배웠었고, 그때 우리가 실험하면서 공부했던 것 중에서 군수열이라는 단어, 어떤 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정수와 유리수의 1대1 대응을 가르쳐주는 개념을 군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배운 적은 없지만. 그래서 뭐를 만들어 주고 싶냐면, 이제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수는 양의 정수와 영과 음의 정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죠. 그리고 역시 유리수도 양의 유리수와 영과 음의 유리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0은 0으로 대응시키면 될 거예요. 오케이. 일단 쉬운 케이스는 배제하죠. 그러니까 양의 정수는 뭐냐면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자연수랑 양의 유리수와의 1대1 관계를 찾아주면, 그러면 음의 경우는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아래에다가 적어놓은 거는 수학적으로는 허점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직관적으로는 타당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허점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허점을 발견하시려고 애써 보시는 거는 도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직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뭘 찾을 거냐면, 자연수와 양의 유리수 사이의 1대1 대응 관계를 찾아보려고 할 거예요. 논리 이해가 가셨나요? 지금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정수와 유리수 간의 1대1 대응 관계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그걸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뭘 보이는 걸로 충분하냐면, 0은 0으로 대응이 됐으니까 0은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양의 정수인 자연수랑 양의 유리수 간의 1대1 대응 관계를 저희가 찾을 수가 있으면, 음의 경우는 그냥 사인만 바꿔주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수와 양의 유리수 사이의 1대1 대응만 찾으면 주장이 완성이 된다라고, 여기까지는 수학적인 허점이 아무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이고자 하되, 지금 이제 자연수랑 양의 유리 사이에서 1대1 대응을 찾는 방식에서는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적어놓은 거에는요. 근데 어떤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 사실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는 수학적으로 정말로 수학자 분들도 사실 재미삼아서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측면이 이제 있습니다. 이 어떤 넓은 스펙트럼에서 얘기를 하고자 할 때
모든 걸 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측면은 필요한 비약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대로 의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약간 그거라고 생각하시고 불편하시면 저한테 나중에 불만을 제기해 주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의 유리수의 경우는 분수꼴로 n분의 m꼴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모가 똑같은 수들을 다음과 같이 배치를 한다고 해보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분모가 다 1인 거를 배치를 합니다.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사인은 신경 쓰지 않겠고, 그래서 이제 분자에다가 1, 2, 3, 4, 5, 6, 7, 8 구성을 해주고, 두 번째 줄에는 분모가 2인 거를 쭉 놓고 계속, 그러니까 땡땡땡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세 번째 줄은 분모가 3인 거.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화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일반적으로 n번째 줄에는 분모가 n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코딩하는 거가 되게 어떤 이제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게 유리수들인 거잖아요. 양의 유리수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양의 유리수랑 자연수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 것이냐. 자연수는 1, 2, 3, 4 이렇게 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열해 놓은 요 줄들을 번째수를 세내가면서 셀 수가 있으면 그게 사실 자연수랑 1대1 대응이 된다는 말이랑 같은 말일 겁니다. 말이 되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센다는 게 실제로는 자연수랑 1대1 대응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약간 이제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해 놓은 부분을 번째수를 다 제각각 계속 세나갈 수 있을 거라면 그게 사실은 자연수랑 양의 유리수 사이의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전달이 되나요? 그러면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드릴게요. 자, 이제 그 다음 로직으로 넘어가기 전에. 논리 이해가 지금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수의 경우도 이렇게 양의 유리수를 나열해 놓고서 지금 자연수랑 대응 관계를 찾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유리수 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분명히 자연수는 임의의 자연수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자연수들의 모임이 더 작은 것 같지만 지금 그 통념을 좀 깨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 나가면 되니까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요 얘기까지 하고 질문을 듣고 조금 혹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쉬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열해줘요. 대각선으로 왜 나열을 하냐면 첫 번째 거를 보시면 이게 1분의 1이니까 분모랑 분자를 더하면 2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각선을 보시면 분모랑 분자를 더하면 다 3이에요. 세 번째 거는 4고 네 번째 거는 5일 겁니다. 눈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1, 2, 3, 4, 5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각 번마다 그 대각선을 이렇게 보는 번째수를 살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그 번째수를 기준으로 그러면 각 n번째 대각선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도 보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거에는 1개 들어가고 두 번째 건 2개 들어가 있고 세 번째 건 3개 들어가 있고 네 번째 건 4개 들어가 있고 n번째 거에는 n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n번째 대각선 지금 성분 대각선에 대해서 그거의 n개 중에서 뭐를 하나 뽑아주면 그게 실제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세는 거에서 그게 몇 번째인지 셀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세는 걸 제가 고등학교 때 군수열이라는 단어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중에 대각선에서 몇 번째 주면 이게 정확하게 몇 번째인 거 찾아라. 이게 저희가 고등학교 때 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를 푸는 것 자체는 관심을 안 갖고 있고 뭐에만 약간 확신을 갖고 싶냐면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주면 분명히 우리가 카운팅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유리수들에 대해서. 말이 되나요? 그리고 유리수들을 카운팅을 해나가는 시점에서 뭘 보인 겁니까? 자연수랑 1대1 등이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냥 이렇게 계속 세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뭘 한 겁니까? 저희는 뭐를 다 완성했냐면 적어도 어떤 이제 큰 스케치 의미 있는 아이디어 스케치로서는 정수의 집합이 유리수 집합보다 크다라는 게 이제 불편하실 거가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거에서 안 끝났습니다. 유리수 집합이 정수 집합보다 크다라는 문장도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고 이걸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그 다음 질문 또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저 그림이 다 망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수랑 실수 사이에서도 1대1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이 이제 질문하신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아직 칸토 그러니까 대각선 문법은 얘기는 안 했고 그리고 방금 이제 잘 얘기해 주신 분은 저희 지금 수학교실에 조교로서 들어오신 이제 김동글님이십니다. 사실 선생보다 훨씬 나은 조교고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슬랙방을 포함해서 많이 괴롭혀 주시면 아마 얻어가시는 게 굉장히 진심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질문이랑 관련해서 저는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학을 공부한다는 게 무엇이냐. 물론 너무 어떤 방대한 이야기지만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은 어떤 이제 몇십 문제를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읽고 그 어떤 그 문제를 읽는 순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캐치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어떤 산수를 잘해서 풀어내서 답을 맞추는 그 약간 이제 그 영어에서 토익이랑 되게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수학은 보통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냐면 보통 한 사람의 수학자가 한 문제를 푸는데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 걸려요. 한 문제를 푸는데. 그리고 그 한 문제가 푼 게 학계에 보통 수긍이 되기까지는 짧으면 반년에서 보통 2, 3년 혹은 10년까지도 걸려요.